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대박난 투표율 누가 웃을까? 국민의힘 경선 네.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모바일 투표율이 54.5%를 기록했습니다. 예. 경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건 이명박 박근혜 전 후보가 이제 세게 붙었던 2007년 이후 처음인데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ARS, 그러니까 어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상대로 전화 자동응답 투표가 진행되는데 지금 예상은 ARS까지 합할 경우 최종 한 65%에서 66%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국민의힘은 높은 투표율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상당히 고무돼 있습니다. 또 두 후보 측은 이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홍 후보 측은 2030에게 익숙한 모바일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윤 후보 측은 이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확보에서 우세한 만큼 이제 조직 표심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함께 오늘과 내일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를 해요. 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예. 윤, 홍 두 후보가 서로 유리하다. 네. 이런. 뿐만 아니고 유원 두 후보도 이거 내게도 유리하다. 서로 다 유리하다 이러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꿈을 꾸고 계시죠, 모두가. 모두가. 누구 꿈이 맞을지는 봐야 되는데 이게 투표율이 지금 54.49, 54.5%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지난 2차 경선 때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때 49.94, 그래서 50%가 조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뽑힐 때 바람 불었었잖아요. 지난 네네. 6월에. 네. 그때 투표율이 45%니까 그때보다 거의 10%포인트 더 나왔다. 그때도 막 이례적이라고 계속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게 45%였어요. 예.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는 18.7%였어요. 당원 투표율이. 그러니까 낮았죠. 그리고 역대 최고는 이명박 박근혜 2007년에 정말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70.8%. 와. 예. 그러니까 이번이 70%를 넘는다라면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에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원들 구성이 사실은 50대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세대 대결로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20대가 8.31%, 30대가 10.09%, 40대가 16.5% 그래가지고 다 합치면 2340을 다 합치면은 34% 정도 돼요. 20대, 30대, 40대가 34%. 예, 당원. 예. 그리고 50대가 27.6%, 60대가 27%, 70대가 10.9%인데 50대를 빼고 60대, 70대를 합치면 37.9%. 예. 그래서 60대, 70대와 2030, 40을 합친 것들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럼 50대가 약간 캐스팅 보트처럼 오히려 보일 수 있다, 가운데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고 투표율이 어디가 높은가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진짜 모르겠다. 홍준표 후보가 이거 유리하다기보다는 약 열세였다라고 평가들이 많았는데 진짜 난전 혼전 속으로 들어갔다. 김준일 기자가 이렇게 진짜 정말 모르겠다 할 때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는 건데 조태인 기자. 근데 진짜 당원이 최근 8월 말에서 9월 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19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당원이 이제 다들 20대, 30대, 40대일 거라고 보는데 실제 절대수로는 50대, 60대가 훨씬 많아요. 근데 맞습니다. 증가 비율로만 보면 20대, 30대가 40대가 높은데 그래서 지금 다 전문가들도 이게 어디에 좀 유리하게 될지는 다 안개 속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세대별 투표율이 안 나와서 다들 어떻게 될지 좀 안개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 중반 투표를 보시고 그럼 이준석 대표는 탄수화물은 안 끊겠군요. 탄수화물 끊는다고 좋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 다이어트를 왜 이거랑 연결시키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여하튼 보겠습니다. 오늘 윤태곤의 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분석은 좀 더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가죠. 이재명 정부만 7차례. 뭡니까?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 대책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예. 이 후보는 출범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허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는 또 그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7차례에 걸쳐 했는데 이 또한 차별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후보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게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내세웠어요. 성장의 회복. 네, 그러니까 이 후보 하면은 왠지 기본소득이나 분배 이런 키워드가 따라올 것 같은데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이 후보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산업화의 길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본인은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깔았듯 네. 에너지 고속도로 깔겠다.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중도 확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출범식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참석해 이제 이 후보 지지 연설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선 후유증을 알았던 만큼 원팀 선대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 대표 같은 경우 연설에서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다. 경쟁할 땐 경쟁해도 하나 될 땐 하나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선대위에는 이제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이낙연 캠프에 설훈, 홍영표 의원, 정세균 캠프에 김영주 의원들이 합류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만 12명. 네. 역대급이죠. 그렇죠. 정말. 예. 홍영표, 설훈 두 분이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홍영표 의원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고 김준일 대표. 예. 어제 출범식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는다면? 하나를 꼽기가 좀 애매한데 전체적인 이 어떤 그림을 그려온 것이 고심을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걸 보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7번 외칩니다. 이재명 정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차별화하겠다. 이를테면 인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없으면은 과감하게 이를테면 차별화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다고 또 차별화 안 하면은 뭔가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지금 50%가 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한다라든지 아까 전에 뭐 조태임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재명 표 지금까지 정책은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그래가지고 분배 쪽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졌는데 성장 얘기하면서 박정희를 얘기를 했어요. 예.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이거 있기 전날에 김원용 광복회장 만나가지고 친일 청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잡아야 되고 여기도 잡아야 되고 지금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한 곳에 지금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다. 물론 뭐 당연히 다 이제 뭐 공략은 해야 되지만은 이날 이 대회조차도 그렇게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좀 당에 쓴소리를 했죠. 50% 지금 부동층에다가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이를테면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원팀은 됐는데 목소리들은 또 제각각이에요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다 잡아야 하고, 예. 이런 것 고민들이 보이는 출범식이었다. 그 그렇죠. 말씀이에요. 문재인 넥타이까지 이제 메고 나왔는데 선물 받은. 예, 선물 받은 예. 그래요. 조태인 기자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한 것에 대해서 차베스 같이 살아온 사람이 선거 다가오니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걸고 태어나게 말한다. 차베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차베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포퓰리스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층을 그러니까 그 중도 확장력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던 만큼 중도 확장성에 공을 들여야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는 아직은 무주공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전두환 발언도 했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중도층 공략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가요. 그러니까 네. 표를 정하지 못한 중도가 어떤 여론조사 보면 50%까지 나와요. 심지어.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심지어 난 다 싫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50%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최대 50%를 향해서 달려야 하는 상황. 어제 출정식에서도 그 부분이 엿보였다는 거예요. 네. 역시 윤태곤의 판에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가죠.
치맥은 되는데 함성은 안 돼. 무슨 얘기예요? 네, 야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이제 일상적 단계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 관람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첫날 12,000명, 그러니까 2년여 만에 가장 많은 관객이 찾으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띈 모습이었습니다. 예. 근데 첫날 경기가 이제 접전이었던 만큼 이제 함점을 낼 때마다 이제 함성이 쏟아졌는데 방역 당국이 이제 함성과 응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 어제 경기에서는 뭐 즉흥적으로 터져나온 함성은 어쩔 수 없지만 응원가나 육성 응원은 크게 줄고 박수나 응원봉을 두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치킨과 맥주 취식은 되는데 왜 함성은 안 되냐. 그리고 야외에서 또 마스크 쓰고 함성을 지르는 것도 규제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이제 흥분을 해서 함성이나 구호를 외치면 침방울 배출이 많아지고 마스크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방역 완화 조치로 다시 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2,500명, 2,6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헬로윈데이 영향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주는 그럼 더 큰 증가폭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상 회복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예고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느슨해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집계 간략하게 집계해 보니까 한 2,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발표가? 오늘 발표 이제 예상이. 그래서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단계적 방역 완화 시작하자마자 긴급 멈춤에 들어가겠다 이거 잘못하면은 그 정도로 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언제 이거 되돌아갈지 모른다, 또 묶일지 모른다 해가지고 밀린 회식 지금 하자 이러면서 더 밀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저도 막 연락이 계속 저녁 먹자고 연락이 오는데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뭐 여러모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여기는 지금 이거 백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 한 일주일 있긴 한데 이번 주 지나자마자 바로 방역 패스, 백신 패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미접종자들의 환불 요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서울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가 지금 시위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의 방역 패스 잘못됐다라고 해서 허용해달라고 하는 건데 글쎄 뭐 이거는 방역 당국이 지금 어쨌든 뭐 완화 조치를 하면서 브레이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물러날 수 있을지는 좀 알 수가 없죠 지금. 근데 이 백신 패스 뭐 방역 패스라고 불러달라고 명칭을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던데 어쨌든 백신 맞은 사람만 패스할 수 있다가 백신 패스잖아요. 기준은 이런 거죠. 마스크를 꼭 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벗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 예를 들어 운동시설, 운동하다 보면 벗을 가능성 크다. 또 목욕장, 목욕하다 보면 벗을 가능성 크다. 이런 곳은 백신 맞은 사람, 2차까지 맞은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는 게 백신 패스 원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따져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될까 따져보니까 일단 18세 이하는 예외고 그다음에 몸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 못 맞는 분들 또 예외고 그럼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난 안 맞겠소 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7% 정도 선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인원이. 이제 그분들이 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차별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막 이게 막 10% 20%의 문제는 아니지만 7% 이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 의견 주시고요. 오늘 김부겸 총리 만납니다. 제가 2부에서 인터뷰합니다. 이 질문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지금 또 우려되는 건 사실 겨울철 독감이 또 유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과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독감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또 둘이 증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동시에 유행하는 트엔데믹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짚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